저희가 서울교통공사를 고발을 한 상태죠. 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서울교통공사와 그 5군데를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달 9일부터 11월 9일부터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국민 여러분, 네. 지하철 파업 맨날 지겹죠. 근데 걔네들 잘 해지도 않아요. 근데 요번에 네. 여 지하철 9호선도 있죠. 네. 9호선은 파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이것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지하철 저런데 민영화 합시다. 나는 그게 답이라고 그런 생각해요. 것 같습니다. 맨날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짓거리 했는데 그럼 이 총파업 주장이 네. 맞느냐? 오늘 이것을 지하철 특집으로 샅샅이 한번 네. 해부해 볼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도대체 맨날 파업을 하는데 왜 또 파업을 하느냐? 네. 왜 합니까? 파업 내용이 네. 인원 감축을 하지 말고 구조조정 반대한다고 파업을 하는 거예요.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가. 네. 그다음에 파업을 할 때 여기에 엠진 노조가 있어요. 송시영 위원장이라고 네. 있는데 이 사람은 네. 안 하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네. 양대 노총이 파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할 의사도 없고 네. 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왜 파업합니까? 근데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한다고 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연적 감축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사람을 뽑지 않을 뿐이지 누구를 자르거나 조정하는 건 아니죠. 2026년까지 네. 2212명을 네. 자연 감소분을 뽑지 않겠다. 그쵸. 이것이 서울시의 확고한 방침이에요. 네. 지하철이 적자가 되고 막 그래서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노조도 강제적으로 해고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파업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예, 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지하철이 75년도에 개통된 이래로 네. 공기업은 TO라 그래서 방만 경영을 해서 예, 예. 인원이 많이 드글드글 남아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감소분을 2026년까지 해도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네.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네. 요새 승용차도 무인 운전 나오죠. 셔틀버스.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은 어떻게 건널목도 없고 네. 그러죠. 철로 다 따라서- 레일 따라 다니죠. 네, 그쵸. 무인 운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능해 보입니다. 20년 네. 전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무인 운전을 도입하려면 안전을 이유로 네. 못하게 해요. 누가? 노조가. 노조가. 그쵸. 그다음에 네. 차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량을 고치고 수리하는 차량은 네. 지하철 현재 직원들은 별 기술이 없어요. 어디가 기술이 있냐? 지하철 차량을 제작하는 로템 네. 이런 데서 뭐냐면 제작사에서 AS로 싹 고쳐줘. 전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AS로 싹 고쳐주니까 지하철에서 차량 기지에서 이걸 고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어떻게 해요? 남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같은 데 있죠. 네. 그런 걸 뭐냐면 시설관리 기술 파트라 그래요. 네네. 이것은 누가 해요? 건설회사라든가 토목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지휘 감독만 하면 돼. 네. 그래서 지하철에 기술하는 사람이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겁니까? 그다음에 영문은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표 파는데 여러분 표 파는 사람 봤어요? 없죠. 없어진 지 여러분 오래됐죠. 삑삑삑삑 하고 가고 네. 65세 이상도 그냥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다음에 그 뭐 옛날 푸시맨 있었잖아요. 그 노인 일자리 그래가지고 지하철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네. 인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안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네. 구조조정이라고 파업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야 니네 황당하다. 우리들은 강제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데 왜 파업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 감축은 자연적 감축이지 누구를 구조조정해서 자르는 게 절대 아닌데 그렇죠. 그 명분으로 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뭐냐면 MZ 노조가 네. 어떻게 하겠어요? MZ 노조가 목소리를 냈죠. 예, 네. 양대 노조 책임 있다 인력 부족은 파업 명분 있느냐? 네. 그래서 노조 간부 무단 결근, 시민 안전 위협, 노동자 휴가권 박탈,
감사원 감사 시행하고 범법행위 노자관부 처벌하라. 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에서 네. 이렇게 뭐냐면은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세상에 우리 MZ 노조 힘내세요.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파업한다니까 예, 그렇죠. 멋쟁이 노조가 나타나서 니네들이 무단결근을 해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협했지 왜 그러느냐 파업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송시영 위원장이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말하는 현장 인력 부족은 그들이 초래한 일이다. 그 그렇죠. 대표적 사례가 타임오프제의 방만 운영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데 인력 감축에 찬성한 노조가 어디 있겠냐.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부족은 기존 노조가 만든 측면이 큰데 과연 파업의 명분이 있는가? 파업의 했습니다. 명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서울 교통공사 노조의 MZ 노조가 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너네 파업 명분 없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 파업의 주장도 이것은 대의 명분이 없다. 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하지 않는 날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수년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다. 이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 어떤 지하철역에는 여직원 한 명만 근무하는 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것을 성동 경찰서에 우리 국민노조에서 제가 고발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만 하면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요번에도 네. 인력 감축이 서울 오세훈 시장이 없다고 공언을 몇 차례 했는데도 네. 인력 감축 반대하면서 파업을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9일날 총파업 한다면은 예.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낱낱이 보고 맞습니다. 문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고 네. 그다음에 노조 간부들이 네. 또 근로시간 전임자 면제 제도를 악용해서 네. 파업하는데 했는지 낱낱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을 볼모로 해서 네. 이렇게 불법 파업하는 이런 썩어 빠진 관행을 네.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오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타임오프자 311명을 전수조사해서 네. 복무 불량은 징계하고 부정수급 급여는 환수할 예정. 네. 우리 국민노조가 네. 딱 요구한 게 이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파업을 했는데 파업한 내용 중에 집행 간부 결의문이 있어요. 네네.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를 읽어보면은 예. 절박성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 간부 투쟁 결의문. 서울시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시 네. 오세훈 시장은 네.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없다고 거예요. 했죠. 네. 근데 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파업해놓은 게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노동 조건의 개선, 고용 안정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 투쟁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결의문에. 근데 MZ 노조는 뭐라고 해요? 지금 현재 권익 신장도 잘 돼 있고 네. 노동 조건도 바꿀 것도 별로 없고 네. 고용 안정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파업합니까? 네. 이렇게 MZ 노조가 역으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랬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일하고도 이런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요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하철 파업하면 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투쟁 결의문의 이 6번째 줄에 보면은 공사 재정 적자의 원인은 분명하다. 1번 무임수송. 네. 이게 65세 이상 네. 이거 공짜로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노조에서. 이게 매가지를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네. 버스 환승 할인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다음에 네. 전기권 할인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무임수송 하지 말고 버스 환승 할인 하지 말고 전기권 학생들 네. 할인하지 말라. 이런 교통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파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습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 일 안 하고 받아가는 돈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납니까?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강부 투쟁 결의문에 예, 여기에 써있습니다. 보면은 무임수송, 버스 환승 할인, 무임수송 뭐예요? 65세 이상 예. 공짜로 해만 안 되고 버스 환승 할인,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들 다 돈 더 내야 되고 전기권 뭐예요? 학생들 할인해 주지 말고 다 돈 성인처럼 똑같이 내라 이 얘기예요. 정말 뻔뻔합니다.
야, 네. 노조가 이러면 됩니까? 참. 우리 지하철 직원들 보면은 멱살 잡읍시다. 이거는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구조조정 시도를 분쇄해서 우리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 아니, 누가 지하철 구조조정 안 한다고 서울시장이 얘기하는데 네. 왜 자꾸 유령 요구 조건을 내걸어놔요. 이런 것보다 유령 파업이라 그래요. 네. 이것을 맨날 관성처럼 되풀이하는 게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번에 파업하면 정말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로 파업을 할 수가 있죠? 본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냥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이 앞으로 이것을 월요일 날 신문에 예. 이 지하철 문제를 네. 문화일보 또 기고를 할 텐데 옛날 것을 내가 한번 볼라 그래요. 감사 같은 경우도 하기 전에 예. 옛날에 구의역에 2016년도에 PSD 네. 김군 사망 사건 가지고 컵라면위에 나무젓가락 그렇죠. 있으면서 네네. 사람들이 얼마나 추모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뒤에 밝혀진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아십니까? 몇 번 이제 말씀은 해드렸죠. 예, 부장님께서. 네. 네. 이때 이 김군이 있는 그 협력사예요. 협력사가 박원순이가 안전 문제로 이런 사람을 전부 수백 명을 네. 정규직 직원시켜라 그래서 175명을 증원했는데 네. 센서를 바꿨어요. 레이저 센서를 적외적 센서로. 예. 그렇게 고장률이 97%에서 1%로 줄어들었어. 네. 그러니까 175명을 증원했는데 정규직으로 바꿔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네. 그러니까 그 적자분이 도대체 어디로 가요? 국민이 전부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는 거예요. 그쵸. 부품 하나 바꿨는데 고장이 안 나버려. 그래서 이건 뭐냐? 네.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뭐 자본가의 탐욕 이런 걸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감사 결과 자료인데 2019년도 했던 네.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네. 잘라왔거든요. 네. 네, 저거예요. 네, 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 요지 네. 이 네 가지가 지금 써 있는데 한번 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지예요. 임직원 노조 간부 친인척 채용 비리 여부. 예. 이게 이 감사 자료예요.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원 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아는 사람 다 들어와요.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예. 그래놓고 이것을 노조가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정식 직원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 사실은 금품도 오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해요. 이건 수사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는 교통공사 친인척 현황 저수 진위 여부. 이것을 감사해서 밝혔는데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감사원이 4개 기관에서 감사했어요.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네. 한전 KPS 주식회사, 산업인력관리공단. 네. 그러니까 조금 여기 LH공사니 한전이니 국제공항공사니 현재 문제되는 공기업을 네. 일부를 조사했는데 이게 황당합니다. 내가 다른 회사 건 나중에 얘기하고 예. 지하철 건만을 얘기할게요. 네, 네.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채용계획 얼마 나왔냐? 17,000명 직원 중에 예. 무려 1,912명이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어요.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리- 열받지 않습니까? 친인척을 일부러 해준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이게 그러면은 채용에 공정성이 없으면은 네. 특권 반칙 그쵸. 이런 거 없자고 했잖아요. 스타트부터 다른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네. 뭡니까? 두 번째는 환경노동위에서 그 18년 6월 달에 예.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의 중에 1285명 있어요. 예. 이 중에 108명이 공사 내 친인척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네. 야 노조 간부가 네. 니네들 그냥 대충 무기계약직으로 대충 이거는 뭐 시험도 안 보게 하니까 지하철 청소라든가 잡일로 들어와.
그럼 우리 노조가 네. 이거 정규직에 전환시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친인척을 넣어가지고 네. 지하철 직원을 만들어 준 게 아, 참. 1285명 중에 108명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는 그 선관위도 생각이 나네요. 선관위도 자기 뭐 아들, 딸 대수 채용하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예. 17,000명 중에 1,900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기강회의고 방만경영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네. 여러분 금품이 오갔으리라는 것은 혹시 상상 안 해봤나요? 누가 공짜로 해주나요? 상식적으로. 대가를 주고 받았을 수 있죠. 예, 그럼요. 의심이 갑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00명의 명단을 요구했어요. 예. 그랬더니 공사의 가장 핵심 처장들이 본인의 배우자를 삭제해서 제출해. 네. 다시 얘기하면 처남이었던 거지.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국회에도 거짓말로 하고 네. 이런 걸 수사도 안 하고 박원순 시절에 설설설설 넘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적자라고 세금 투여해라 그러고 그렇죠. 봉급 작다고 파업한다고 이렇게 하고 네. 국민이 복입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무임승차 반대에 교통 환승 반대에 네. 전기권 할인 반대에 그런 피해자가 누구예요? 노인, 경기도에서 출근하는 출퇴근하는 근로자, 그렇죠. 그다음에 네. 학생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약자들이. 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죠. 예. 네. 이런 게 뭐냐면 현재 상태고 네. 제가 이 자료 감사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에 뭐냐면 3페이지에 보면은 네. 감사 대상 기간 중에 5개만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친인척 확정 비율이 서울교통공사가 1285명에서 14.9%예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명 중 2명 33% 프로스는 2명밖에 안 되고 주택공사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기에 93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 이게 39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 7명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많은 게 어디? 지하철 192명. 와, 진짜 지하철 대단합니다. 어떻게 독보적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네. 파업한다니까 양심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MZ 송시영 위원장이 네. 이것은 파업은 이거 안 된다 틀려먹었다 지하철 노조 간부들이 네. 일 안 하고 무단결근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인력이 인력 부족이 발생한 거죠. 발생하였고 네. 그다음에 이런 방만경영이 뭐냐면 다른 데서 발생했는데 왜 파업을 했느냐. 그쵸. 파업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찬동할 수 없다. 예. 당장 파업을 멈춰라. 이렇게 노조에서 성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아마 지금 MZ 노조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이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지하철 같은데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은 PSD 얘기했지만 네. 전동차 중에 네. 운송과 상관없는 부분을 전부 정규직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했어요. 네. 적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네. PS 175명. 네. 이것을 175명 연봉 한 7천짜리 175명이 얼마예요? 이게 다 적자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인원이니까. 두 번째, 필터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예. 이런 사람들 전부 단순한 일이에요. 예. 이걸 전부 정규직화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했어요. 이게 누가 세금 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를 해야 보안관 업무. 이런 데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예. 또 대표적인 게 또 얘기해 줄게요. 네. 그 시민의 운송과 상관없는 분야, 식당 참모. 이게 식당 참모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요. 네. 운송과 관계없는 지하철은 운송회사예요. 그렇죠. 식당이 아니잖아요. 네. 식당 참모, 목욕탕의 청소원, 이발사, 구내 이발사, 그다음 면도사, 그다음 매점 판매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공기업에 그냥 비정규로 이렇게 있다가 노조랑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준 거예요. 그 차액은 누가 냅니까?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방만경영, 노조하고 짜고 짬짬이 경영.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하철에서 식당 참모, 목욕탕 청소원, 이발사, 면도사, 매점 판매원 이렇게 하니까 대충 요걸로 넣어놓고 이걸 정규주 시켜요. 네.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짬짬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수사하면은 금품거래도 나올 거예요. 누가 공짜로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요번에 11월 9일 날 파업하겠다는 의도는 뭔지 알아요? 11월 11일 날 양대 노총이 네. 윤석열 타도 등을 외치면서 노동자 대회 네. 총파업을 실행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네. 또 지하철도 파업으로 합류하겠다 이런 거예요. 정치적 파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제 억지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맞추려는 거죠.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절대 안 통한다. 그렇죠. 네. 요번에 이 지하철 MZ 노조가 이것은 파업은 온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하철 파업은 위력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맨날 이렇게 관성대로 국민의 발목 잡고 엉뚱한 주장으로 네. 자기들 잘못을 너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파업한다고 하는 이 못된 악습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근무 테마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사례가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겁니까? 1번 네. 근무 중에 PC방에 가서 게임. 네. 2번 근무 중에 순찰을 돌지 않고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음. 나오는 경우는 왜 나오냐? 담배 피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다. 그리고 3번 순찰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와, 근데 순찰 근무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게 그 순찰이 아니지. 그쵸. 그냥 걷는 거고. 아니지. 가다가 맨홀 뚜껑에 빠지는 유튜브 안 봤어요? 본인의 안전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걸 순찰을 돌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공사 재정적자 원인은 무임수송, 어르신들을 공짜로 태워줬다. 네. 두 번째, 버스 환승 할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가용 없는 서민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지하철에 적자 본다. 세 번째, 학생들 정기권, 학생들이 지하철을 싸게 타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봤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도 한때는 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생긴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 보니까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노사 네. 짬짬이의 방만경영. 네,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멈추게 하고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이제 국민노조가 고발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노조 전임자 문제가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돼서 이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하여튼 노동자 전임자 문제 수십 네. 년 동안 누적되고 차곡차곡 쌓여왔던 네, 이 노동 적폐, 네. 노조 전임자 문제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웃으면서 말씀드린 그 기사 있잖아요. 산재 카르텔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네. 그러니까 사지 마비 환자가 예. 벌떡 일어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갔는데 이 양반이 6억 8천만 원어치 이미 받았습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 시민들이 봉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노동운동 반성합시다. 네. 그래서 국민노조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끌리다에서 실시간 방송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민노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입해 주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